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월간조선 2019년 8월호가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. 배진영 부장 모시고 월간조선 또 많은 특종과 심층 취재 기획기사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표지나 내용은 소개드리고 제일 눈에 띄는 게 이 심층 기획기사입니다.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188명에게 문재인 정부 경제에 대해서 물었다. 이게 현장의 목소리가 다 담겨 있네요. 188명 저 대기업 임원들이. 요즘 일방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청자님이 짐작하겠지만 노무현 정부가 갑자기 친한 문재인 정부입니다. 문재인 정부가 친한 친구인 것처럼 막 하고 있는데 이 사진에 재벌기업 저 회장들이 다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제 속된 말로 완전히 똥 씹은 표정으로 앉아 있네요. 재벌기업들 회장들을 친구처럼 부르는 건 좋은데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여쭤보겠습니다. 이 188명의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우리 대기업의 이 사단장들이죠.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. 첫째, 그 7월 7일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 일본의 반도체 관련 3개 물질 하나소동, 그 불화소동 3종 금수 조치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 임원들 다 불렀습니다. 여기 갔다 온 분들이네요. 대부분. 뭐라 그러세요? 우선 대응을 잘 하고 있느냐, 그 일본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84%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. 그러면서 몹시 잘못하고 있다가 42%, 그 다음에 대응을 잘하는 편은 아니다가 42%. 그러니까 84%가 대응이 정말 후지다, 못한다.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여긴 다 이제 가명으로 AC, BC, CD 되어 있는데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.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우리 정부의 정보력 부재다.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아무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재벌 총수들 불러 모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. 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정부의 고민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다. 그 다음에 기껏 내놓은 답이라는 게 이제 기초소재 국산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입선 다변화. 그렇죠.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냐.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이 사회적 인프라가 바뀌어야지 가능한 얘기인데 그걸 대책이라고 내놓느냐. 말도 안 되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를 보면서 정말 공허했다. 내용의 핵심이 하나도 없었다.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. 이분들이 그 안에도 자세히 보니까 나오지만 찍힐까봐 가긴 갔는데 정말 니들 한심하더라.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저 관변 신문의 얘기를 하겠습니까? 지상 봐봐 KBS, SBS, MBC 얘기를 월간조선에 속내를 다 털어놓은 거. 그것도 익명으로 해주니까 털어내.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대기업 총수들 이렇게 모아놓고 기껏 하는 얘기가 정부를 믿어달라 이런 소리 하려고 불렀는데 그러고 정부의 각오를 피력하는데 도대체 왜 불렀는지 이해가 안 간다.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대응을 잘한 편이다라고 얘기한 분이 있었습니다. 그게 뭘 잘했냐 그랬더니 정부가 그동안 대응하는 걸 보니까 일본하고 단교라도 한다고 그럴까봐 겁이 났는데 단교 안 한 게 잘했다. 그것만 안 해도 다행이다. 그러면서 적어도 일본하고 우리가 더 정면 충돌을 하면 안 된다는 그거는 아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.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. 그러면서 참 경제인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걸 보면 정말 답답하다, 무책임하다.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경제 전쟁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분들 대책 이제 불러가지고서 이분들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텐데 그 김상조라는 정책실장은 1분 이렇게 들고서 3분씩 각 3분씩 회의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? 자, 회의 주재하는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청와대 정부 입장을 만들어라.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하는데 우리 이 안에 대한 우리 경제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. 그러면 사실 일본 경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온 분이 거기서 한 10분 얘기하면 나머지 총수나 이런 분들이 이런 좀 이렇게 짧게 지적하고 하는 게 생산적인 토론이 되는 건데 생쇼로 하려고 그랬다는 게 김상조라는 친구가 1분 이게 예의도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되는 회의고 요 뒤에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
또 경제인들 모임을 또 경제상도 불렀어요. 지금 대기업가에 말씀하신 대한다면서. 것처럼 그 홍남기 부총리 또 이제 음. 김상조 실장이 이제 대기업 총수들 불러서 7월 7일날 만났고. 그렇죠. 그다음에 이제 사흘 뒤에. 그렇죠. 7월 7일은 4대 그룹, 음. 사흘 뒤에는 이제 30대 그룹 총수들하고 만났는데 사실 뭐 정말 이 기사에 나왔지만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외국의 수상 대통령들이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하는 분들 아닙니까? 솔직히. 그럼요. 그러고 이 모임들에 대해서 경제 네. 수상가의 만남에 대해서 참석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? 188명에 물었는데. 어떤 분은 이제 너무 늦었다.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이제 별로 이 재계와 대화가 없다가 자리를 만들었는데 너무 늦었다. 그러면서 일본하고 일이 이렇게 되니까 아쉬워서 불렀는데 이번 상황 넘어가고 나면은 다시 도루아미탑을 되는 거 아니냐. 뭐 그거 빤히 아는데 정부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면 또 지킬 테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간 거다. 그러면서 지금 와서 뭐 정부가 기업들을 갖다 무슨 파트너십을 가지고 대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간 거는 아니었다. 그 다음에도 예. DC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네요. 예. 이분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? 그다음에 이분도 이제 만나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안다. 이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. 그러면서 대통령 말고 정부와 이 기업 간의 대화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여전히 보여주기식 이벤트다. 그러고선 뭐 전경련인 그동안 뭐 좀 잘못했다 적폐로 몰았는데 이런 파이프도 없으면 어떡하느냐. 뭐 그런 식의 얘기들도 있고요. 예, 정말 뭐 답답합니다. 그러니까 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대기업 뭐 예. 이제 적폐 세력들이죠. 예. 뭐 근데 재벌들이라는 게 그 누구야? 뭐 그 민주당 의원들이 뭐 얘기했잖아요. 삼성전자?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기업이냐? 그 노동자들 착취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하는 그것뿐이지. 삼성전자 뭐 한 해 뭐 나는 지금은 이제 뭐 다 줄었습니다만 삼성전자 순위 그거 뭐 뺏어가지고 20조면 뭐 노령연금 더 줄 수가 있는데라는 식으로 아니 뭐 그 길가에 가는 개통새처럼 그냥 발로 툭툭 차다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 뭔 얘기를 했겠어요. 월간 조선에만 속마음을 털어놓은 게 대통령 그 모인 자리에 여기 보니까 뭐 하나그룹 회장님, 삼성전자 회장님 앉아가지고 멍하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대우 받아야 될 사람인가요? 글쎄 아닙니다.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통계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이 예. 대에 대해서 진짜 초창기부터 소득주도 성장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? 폐기해야 된다 60%, 그렇죠. 지속돼야 한다 20%.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경제팀은 기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자, 친구라고 이제 맨날 요즘은 불러가지고 뭐 대책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꿀벙벙거리 있다가 왔다 그러는데 자, 문재인 정부는 경제팀이죠. 그렇죠. 기업에 전혀 친화적이 아니다가 35%. 전혀 친화적이 아니에요. 적대적이라는 그렇죠. 게 이제 그렇죠. 35%. 친화적인 편이 아니다. 예. 57%니까 예. 91%가 네. 반기업적이라는 게 그렇죠. 저 문재인 정부가. 맞습니다. 그리고 지난 3월에 조양호 씨 돌아가신 이제 네. 바짝바짝 말려 죽였잖아요. 뭐 대한민국의 모든 뭐 국세청, 관세청, 뭐 검찰, 경찰 10여 개 국가기관이 그렇죠. 압수수색하고 탈탈탈탈 다 들어가지고 했고 결국 조양호 씨를 쫓아낸 거 아닙니까? 이거 잘했냐 못했냐 그랬더니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52%. 그렇죠.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32%, 85%. 필요한 측면이 있다 16% 정도. 이게 그리고 이제 아까 기업 얘기를 했습니다. 이제 질문 11번째 질문 페이지 넘어가면 거기 네. 또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 등 노동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하는 거에선 매우 친화적이다가 44%, 다소 친화적이다가 45%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90% 이상이 반기업적이라고 보는 거고 야. 90% 가까이가 친노동적이라고 보는 거죠. 아니 여기 가셨던 분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. 예. 찍힐까봐. 예.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세계 경쟁해가지고 1, 2등하는 이 회사들 오너들이 이런 거지 같은 회의 해본 적 있겠습니까? 아니 한화만 해도 지금 태양광 예. 패널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. 하고 있지. 삼성전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. 이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안 하나하나가 이 문재인 그렇죠. 정부 경제팀이 다 달라붙어도 해결하기 어려운 큰 일들을 하고 있는데
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인들을 모아가지고 꼬맹이가 앉아가지고 지휘하는 꼬라지가 되니 이게 뭐 여기 됐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사회주의적이냐 하는 아주 직설적으로 물어본 건데, 네.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인터뷰한 그 경제 원로들이 문재인 정부는 이제 사실상 사회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느냐를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다소 동의하는 편이다가 47%, 몹시 동의한다가 20%. 그러니까 70%네요. 70%. 예. 야,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청와대에 가서는 그 얘기도 못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속이 바삭바삭 탔겠습니까? 아니지. 거기 속이 바삭 타는 게 아니고 뭐 손들고 뭐 이의 제기하고 그랬다가는 야, 저 새끼 어느 회사야? 네, 어느 그룹입니다. 저거 저 한 번 더 압수수색하고 저 회장 그 자식 저 감옥 잡아놓고 이렇게 될 텐데 이래 가지고 무슨 자 문재인 정부가 13번째 설문했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추정해야 될 정책은 무엇입니까? 답은 뭐라고 나왔습니까? 시장 경제 활성화가 67%입니다. 그러니까 네.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주의 폐기해라. 그렇죠. 정부가 쓰잘데없는 간섭하지 말고 기업과 시장한테 맡겨라 그 얘기죠. 67%. 그 다음은 그 다음이 이제 뭐 환율, 금리 등에 대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해 달라는 게 13%. 그 다음이 이제 뭐 복지 개선을 위한 소비 진작이 한 10% 있고요. 그 다음에 외교 정책을 통한 수출 진작이 9%니까 그것도 역시 좀 이제 기업들을 이런 쪽을 좀 이제 기 좀 살려달라 이제 그런 얘기겠죠. 자, 그래서 이제 점수 매겨라 그래갖고 이제 점수를 매겼는데 188명이 예, 한 번도 저 국내에 무슨 뭐 신문, 방송 이런 데에 대해서 불평불만 한마디 안 한 거예요, 이 사람들이. 예. 왜? 한마디 했다가 자기 예. 회장 감옥 갈 거니까. 근데 그리고 압수수색 당할 예. 거니까. 이분들은 점수를 몇 점으로 줬습니까? 예, 보면은 70점 이상을 준 분이 7%. 예. 그다음에- 이거는 이제 낙제점을 면했다는 건데. 아니죠. 제일 좋은 점수죠. 제일 점수가 70점 이상이에요. 예. 그다음에 50에서 70점을 준 분이 23%고요. 그러면 80점 이상은 없는 거예요? 예. 그리고 30에서 50점을 준 분이 40%, 30점 이하를 준 분이 30%인데, 이거 뭐 완전 낙제라는 얘기인데. 그렇죠. 그리고 심지어는 설문에 응하신 분 중에서 0점 항목이 없어서 아쉽다고 얘기한 분도 있었고요. 그분은 왜 0점 항목이 없어 아쉽다는 겁니까? 그러니까 뭐 다 최악이라는 거죠. GDP, 예, 예. 경제 성장률, 실업률, 폐업률 모든 게 최악이고 노무현, 이명박, 박근혜 정권 지나도록 이렇게 엉망인 건 본 적이 없다. 그러면서 일부에서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난 그거 동의 못 하겠다. 그러니까 문재인 예. 대통령하고 뭐 경제팀이 뭐 우리가 그래도 뭐 예, 열심히 예. 합니다. 그건 믿지 않는다. 그러면 이분 얘기가 참 이게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경제 활동의 모든 것은 숫자로 파악됩니다. 기업의 자본, 계열사, 매출, 영업이익, 고용 모든 게 숫자로 표시되는데 이게 무슨 뭐 철학이나 심리학처럼 비계량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냐? 이게 다 숫자로 입증이 되는 건데 그건 안 하고 뭐 의도가 뭐 훌륭했으니까 어쩌고 점수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인 거죠. 그러면 자, 낙제점 준 분 다른 분 이야기도 좀 여기 소개돼 있네요. 예, 이번은 뭐 이제 법인세를 높여서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떨어뜨렸다.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. 그다음에 내수 시장 침체시켜서 자영업자들을 몰락했다. 양극화가 늘어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다. 이게 뭐 야. 또 여기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문재인 씨가 예. 그리고 노무현 정부를 운영하는데 국가 경영에 참여했으니까 잘할 줄 알았었는데 이게 뭐 일말의 기대도 다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. 그런 분은 그분 얘기는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그 말로는 준비된 정부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다. 그 준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. 그러면서 386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.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도 하지 않았고 국제 정세를 읽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. 그리고 또 문제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. 자, 진짜 월간조선이 예. 정말 많은 인력을 들여가지고 공들여서 이 188명에게 설문을 받아냈는데 설문 받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. 자,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뭐 이렇게 예. 이재용도 이렇게 뒷줄에 앉혀가지고 그냥 초라한 국민학생처럼 예. 앉혀놓고 했는데
이런 이야기 188명이 월간 조선에 틀어놓은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면전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을까요? 한번 상상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. 당신 낙제야. 지금 뭐 한다고 해놓고서 그 일본에 지금 저 경제 전쟁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는데 당신이 저 한일 청구권 문제 그리고 지난번 대법원의 저 징용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판결 이것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당신이 해야 될 일이지 왜 우리 기업인들 불러놓고서 당신이 폼 잡고 하냐? 제가 듣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물론 남이 싫은 소리 하면 싫어하겠죠. 하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좀 특히 주위 사람들로부터 잘했다는 소리를 갖다 굉장히 갈망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네. 그런 사람 앞에서 어렸을 때 칭찬을 잘 못 받고 자랐구나. 아니죠. 칭찬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기대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자랐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쇼크 받을 것 같은데요. 그래요. 쇼크 때문에 뭐 이야기도 못했을 거고 이렇게 그 경제가 우리 사회의 심장인데 네. 부를 창출하고 네. 거기서 뭐 나오고 하는데 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좀 21세기 선진국가로 이끌어오고 그 주역인 188명의 대기업 임원들이 월간 조선에 속마음 털어놨습니다. 자, 우리 한번 독자님들도 읽으시고 예. 참 이분들의 우려 네.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예. 같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